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예진이었고 그녀는 마을의 작은 학교에 다녔어요.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죠. 주민들은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고 도시 전설처럼 그 집에는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속삭였어요. 예진은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이야기를 피하기보다는 그녀는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마을 친구들과 함께 내기를 하게 되었어요.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동네에 있는 오래된 종탑을 가져올 수 있는지 내기였어요. 예진은 당당히 내기에 응했어요. 비 오는 날 어둑해질 무렵 예진은 우산 하나만 들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폐가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하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집 안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음산했어요.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바람 소리가 낡은 벽을 스치며 윙윙거렸어요. 예진은 종탑이 천장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층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2층에 오르자 폐창제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구들이 은은히 보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그림자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였어요. 용기를 내서 그 형상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옷걸이에 걸려있던 외투였어요. 예진은 자신의 상상력에 살짝 웃음을 지으며 발길을 옮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천장에 걸려있다는 종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에 닿을 수 있었고 종탑을 살짝 들어올리는 순간 집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계단 쪽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녀는 종탑을 놓치고 말았어요. 종탑은 바닥에 떨어져 굉장히 큰 소리를 냈고 그 순간 예진은 죽은 듯이 가만히 서서 숨을 죽였어요. 그때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났던 곳으로 조심스럽게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종탑을 주우려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없어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가져간 것처럼 너무나도 두려워진 예진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치 누가 뒤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그녀를 내내 따라다녔어요. 다행히 그녀는 무사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에게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전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예진은 마을 주민들에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그 집이 한때 그 마을의 부유한 가족이었던 이들이 살던 곳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나 그 가족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고 했죠. 예진은 결국 그 이상한 체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종종 꿈속에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는 꿈을 꾸곤 했어요. 더 이상은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공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 믿었어요. 이것이 예진이 직접 체험한 폐가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집 주변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누가 그곳을 지나치다가 무언가를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조심스럽게 피하곤 한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대학생인 혁진은 늦게까지 학교 과제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깊은 밤이라 길거리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고 혁진은 평소와 달리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몇 년간 그가 다닌 이 길은 한 번도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오래된 공원은 낮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었다. 혁진은 그날도 지름길을 이용하기 위해 공원을 가로질렀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 그의 목덜미를 스쳤고 나뭇잎 사이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혁진은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려 애쓰며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때 혁진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주변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마치 시간이 그녀 주위에서만 멈춘 것처럼 보였다. 걸음을 멈춘 혁진은 한동안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기에 앉아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혁진을 향해 돌아섰다. 혁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은 빛바랜 칠판 같았고 눈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듯 초점이 맞지 않았다. 갑자기 혁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무심코 전화를 받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도망쳐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소름이 돋은 혁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숙사에 도착한 혁진은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때 창밖을 바라보던 혁진은 자신이 아까 본 그 여자가 기숙사 건물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환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흐릿하게만 보였다. 그날 밤 혁진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건 아까 들었던 그 속삭임이었다. 도망쳐 라는 그 말. 다음 날 아침 그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다들 그저 웃어넘겼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우연히 기숙사 관리실에서 오싹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몇 달 전 그 공원에서 실제로 한 여대생이 실종되었고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혁진은 더 이상 그 길을 지날 수가 없었다. 가끔 혁진은 늦은 밤 기숙사의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볼 때면 어딘가에 아직도 그 여자가 서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그녀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 혁진은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혁진은 결코 혼자 공원을 지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한적한 동네. 오래된 주택가 가운데에 위치한 낡은 3층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몇 년째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집안에서 희미한 빛과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몇 달 전 그 집에 새로 이사온 가족이 있었다. 이들 가족은 방글라데시에서 옮겨온 연구원인 아버지, 현지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된 두 딸, 그리고 이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어머니였다. 이들은 낯선 환경을 극복하고자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사 첫날을 맞이했다. 첫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밤마다 아이들은 꿈속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고 집안 곳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느낌을 받았다. 셋째 주가 되던 날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문 앞에 낯선 하얀 고양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고양이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기가 그의 뒷목을 오싹하게 했다. 아버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그는 분명히 들었다. 방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 분명 어린 딸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꿈꾸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그들이 뭔가를 경고하려는 듯한 절박한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그동안의 이상한 경험들을 가족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꿈에서도 같은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두 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밤마다 그 집을 헤매는 낯선 사람을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날 이후 그들은 집을 철저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3층의 한 모서리 방에서 오래된 덮개를 발견하게 되었다. 덮개 아래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자 작은 다락방으로 통하는 계단이 나왔다. 다락방에 들어가자 먼지에 쌓인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이 집의 옛 주인인 듯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사진 속에서도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었다. 과거 이 집에서 살던 가족도 같은 소리와 환영을 경험했으며 어느 날 가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로 집은 저주받았다는 소문만을 남기고 몇 년간 비어 있었다고 했다. 점점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그들은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적어도 이들 가족은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가족은 지역 도서관에서 이 집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변 지역에는 수십 년 전부터 진실의 그림자라 불리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네에는 오래전 큰 재앙이 있었고 그 여파로 많은 원혼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온전한 진실을 찾지 못한 영혼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자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했다. 조사 끝에 이 가족은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 집에 묶인 영혼들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이 그들을 해방시키고 동시에 자신들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방울의 투쟁은 그들이 직접 진실의 그림자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집 안 곳곳을 조사하고 과거 이 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마침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에 묶인 영혼들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 더 이상의 환영과 속삭임은 없었다. 무거웠던 공기는 한층 가볍고 맑아졌고 그 가족은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그들의 방에서 웃음소리를 냈고 부모는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저녁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 집은 다시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고 그 가족은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갔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용기와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잊혀지지 않을 진실을 찾은 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